네, 4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이 오픈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으로 아침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보신 분 계시겠지만 어제 미국장이 아주 급등을 했어요. 그 원인은 당연히 트럼프였고, 아침에 제가 유튜브나 우리끼리 글은 다 보내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중국 이외에 70개국의 90일간의 상호 관세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이때 관세가 당분간은 걱정이 없어졌어요. 워낙 관세 때문에 3월달 엄청 눌렸던 부분이 다우가 7% 역사상 최대랍니다. 나스닥은 12%죠. 12% 급등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급등을 하고 급락을 줬던 부분이 한 방에 거의 7, 80%가 땡겨났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종목들은 뭐 수십 프로씩 다 급등을 했고, 미국 비미국 가릴 것 없이 다 올랐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보는 투자 관점과 오늘 대응을 향후 어떻게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주적인 중국은 125% 관세를 더 올렸습니다. 어제 사전에 어떤 일도 있었는데, 일단 미국은 중국 재보복 관세를 125%를 확 올려버렸고, 나머지 국가들, 거의 뭐 동맹이나 다른 국가들은 보복 자제를 조건입니다. 보복하지 마라. 그러면 90일간 10%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했어요. 관세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3개월간 7월 10일까지는 관세가 없겠지만 그 뒤로는 10% 붙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간 협상하라는 의도입니다.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도, 미국 장 시작하기 전에 계속 트위터로 난리더라고. 이때가 지금 투자 사야 될 때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뭐 시장 컨트롤 별 안 좋게 봤지만 어쨌든 SNS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격 발표를 했고요. 뭐 애플을 봐라,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적기야. 애플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럼 뭐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부분 상관없이 일단 오늘은 급등한 자체가 좋은 일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그렇게 시장 괴롭히고 비성적으로 놀다가 왜 신경 변화가 왔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동안 어떤 실효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금리와 경기를 눌러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데, 3일 동안 이 미국 금리가 급등했다 했잖아요. 어제 4.5%까지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뭐 중국이나 돈이 빠지는 아멕시트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서 많이 힘이 들고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장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 전에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어요. SNS에서 채권 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SNS에 날린 거 봤을 때는 금리를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보시면 중국에서 오히려 협상 카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도 50% 올려서 84% 때린다는 얘기했었거든요. 야, 그래 정말 큰일 났다고 미국장 시작했는데 거기서 확 바꿨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동맹을 찾았어요. 동맹. 그동안 동맹 필요 없었잖아요. 물론 어제 한일 미리 하라는 거 동맹 얘기했지만 중국 하다 보니까 혼자 할 게 아니라 동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빠지고 있는 상태긴 한데, 아멕시트와 대내 비판이나 특히 물가, 물론 중국 때는 물가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뭐 중국에 들어온 저가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고, 계속 얘기 드렸던 베센트나 일론 머스크나 특히 공화당의 상원의원, 특히 비레크만 있죠. 비레크만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말했는데, 야, 이분이 진짜 정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진영 내 반대파들이 설득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고 난 이후에 주변국의 반응이 났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했어요. 야, 이런 방식은 아닌데 그래도 협상 대화는 계속할게. 이 만만디 스타일. 유럽 영화 또 사실은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4월 10월부터. 이렇게 넣으면 보복 관세도 중단할 수 있다. 당연한 결과고요. 근데 이런 초급등락, 뭐 급등에 좋은 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빌 고로스도 있고 조지 소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투자 구루들이, 저도 솔직히 같은 마음인데, 정말 초변덕스러운 트럼프잖아요. 초변덕스러운. 거기에서 초급변동 미국 정치잖아요. 이게 맞냐? 여기에 이렇게 미국 투자를 계속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향후로 결과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행히 이 나스닥 15,000원 바닥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자, 숏 쳤던 분이 있어요. 진짜 불안하고, 어제도 삼성전자 불안해서 대비책까지 말아나고 그랬는데 완전히 아웃이에요. 여기다가 레버리지 헤지 펀드들은 다 아웃이라 보면 되고, 숏을 원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3월 달에 그렇게 힘들었던 이 낙폭, 관세했던 낙폭이 회복이 되고 더 간다기보다는 또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튼트럼이 급락 부분 회복이 될 거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급변동성은 여전히 계속돼요. 왜? 정책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3개월 유예가 됐기 때문에 1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음 물가 부담, 특히 중국 때문에 물가 부담은 있어요.
자, 미중의 딜룸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가장 관건이고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정신 차리고 동맹 찾은 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미국 신뢰도는 기스났어요. 제가 싸가지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서 정책과 경기가 한시름 들었죠. 이 안에 별로 변동 없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을 보면 오히려 금리를 땡겨서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다시 늦었다 보시면 돼요. 자, 나스닥 추세 회복 이후 3가지 1, 2, 3 향후 미국 이슈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바뀐 게 없어요. 자, 우리는 국장에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국장, 초급변동 국장 미장은 여전히 저는 참고만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는 말씀 안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투자는 가장 말씀드렸던 때 투자 기본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피하는 거예요. 야, 어제 못 사서 아깝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적으로 계속 투자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획국장에서 당연히 급등합니다. 어제 미국 보시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좋은 거니까. 자, 애플이 14%,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엔비디아가 17% 올랐어요. 엔비디아 17%. 또 중국에 관련된 그거를 또 제한 안 한다 했거든요, 미국이. 자, 그리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빠졌습니다. 1,440원대고, 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시장들인데 중국이 6% 정도 올랐어요. 조금 눌리긴 했지, 딴 거는 못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9% 올랐어요. 예, 지금 장 끝나고 더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다 회복됩니다. 예, 오늘 많이 떠서 나올 거예요. 자, 전일 이머징 상승폭 말씀을 드리고 환율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트는 그냥 유지해요. 예, 빅바이오 계속 가지고 계시고 삼전, 나머지 종목 대장들 힘들었던 개인 투매들 나왔던 것들 다 올라갈 거예요. 예, 다 올라갈 거니까 보시고, 예, 전일 삼성전자 비상사태 대비 전략 이건 없을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오늘 급등 이후에 혹시 등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종목별로 대응을 하고 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90일간 유의를 좀 찾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좀 남아있지만 오늘 그리고 방송은 제가 조금 늦게 올려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장중에 뵙겠습니다.